새벽 4시 30분 중부 전선을 가로지르는 차가운 새벽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비무장지대 인근 고요함이 지배하던 숲속에서 지면을 울리는 묵직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제2기갑여단 소속 K2 흑표 전차들이 일제히 엔진을 깨우는 소리였습니다. 박 중사는 좁고 폐쇄된 전차 내부의 지휘관석에서 헤드셋을 눌렀었습니다. 눈앞의 다기능 디스플레이에는 아군 드론이 송신하는 실시간 전장 정보가 푸른 빛을 내뿜으며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액정 화면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암흑이 아니었습니다. 고성능 열상 장비가 포착한 적진의 모습은 온통 선명한 백색과 회색의 대비로 가득했습니다. 박 중사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이미 사격 통제 장치의 조이스틱 위에 가볍게 얹혀 있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의 벽이 무색할 만큼 눈앞에 나타난 적들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구식 T-55 전차들이 낡은 엔진에서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엉금엉금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거대한 덫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구시대의 유물 같은 포신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습니다. 박 중사는 헛웃음이 나올 뻔한 것을 참았습니다. 저들은 지금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는 120mm 활강포의 존재를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같은 시각 후방의 통제소에서는 최소위가 수십 대의 군집 드론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수백 개의 점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적의 통신망과 레이더 기지를 포착해냈습니다. 최소위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자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른 자폭 드론들이 소리 없이 적의 심장부로 파고들었습니다. 엔진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도에서 낙하하는 드론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시 전차 내부, 포수인 김상병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목표 포착 완료. 거리 2200m. 자동 조준 장치가 적 전차의 포탑 중앙을 정확히 고정했습니다. 박 중사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 정적을 깨는 순간 한 시대가 끝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박 중사가 사격 명령을 내리자 김상병은 주저없이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차 내부의 거대한 약실에서 화약이 폭발하며 발생한 압력이 120mm 포탄을 밀어냈습니다. 초속 1700m가 넘는 속도로 포신을 빠져나간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은 공기를 찢는 파열음을 남기며 어둠을 뚫고 날아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쇳덩이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인 법칙과 첨단 공학이 결합한 파괴의 결정체였습니다. 포탄이 적 전차의 전면, 장갑에 닿는 순간은 찰나였습니다. 두꺼운 강철판은 마치 종이장처럼 힘없이 뚫려나갔습니다. 포탄 내부의 에너지가 적 전차 안에서 폭발적으로 분산되자 낡은 장갑차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내부의 유폭으로 인해 포탑이 수십 미터 공중으로 튀어오르는 모습이 박 중사의 모니터에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을 때린 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날아온 것인지 파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십 대의 K2 전차가 일제히 포문을 열자 전선은 거대한 불기둥의 전시장으로 변했습니다. 적의 보병들은 공포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하늘 위를 선회하던 F-35A 전투기들이 내뿜는 정밀 유도탄은 그들에게 도망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체들이 상공 2만 피트에서 투하한 폭탄들은 정확히 적의 지휘소를 직격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지면이 요동쳤고 콘크리트로 요새화되었다고 믿었던 지하 벙커들은 그대로 무너져 내려 그 안의 자들을 흙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박 중사는 전진을 명령했습니다. 궤도가 진흙을 파헤치며 굴러가는 소리가 지휘관석까지 진동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적들의 반격은 애처로웠습니다. 그들이 쏘아올린 구식 대전차 미사일은 아군 전차의 능동 방어 시스템에 의해 공중에서 허무하게 폭발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자기의 장벽이 아군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박 중사는 자신의 전차가 적의 진지를 그대로 뭉개며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방의 깊은 계곡 사이에서 지금껏 본 적 없는 거대한 열원이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적이 숨겨두었던 최후의 보루, 거대한 다연장 로켓 포대였습니다. 수백 발의 로켓이 동시에 점화되며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중사의 눈동자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 거대한 화망이 아군 선두 그룹을 덮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9초였습니다. 9초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눈 한 번 깜빡일 찰나에 불과하지만 전장의 한복판에 서 있는 박 중사에게는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수백 발의 불줄기가 곡선을 그리며 아군 기갑 대열을 향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적의 방사포 탄두가 밤하늘을 찢으며 다가오는 소리는 마치 수천 마리의 금속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괴성을 내질렀습니다. 박 중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장갑차 내부의 스피커에서는 미사일 접근 경보음이 고막을 때리는 기계적인 비명으로 바뀌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후방에서 대기하던 천궁 투지대공 미사일 포대가 응답했습니다. 수직 발사관의 뚜껑이 순식간에 튕겨나가며 강렬한 화염을 내뿜는 요격 미사일들이 일제히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빛의 기둥이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장관이었습니다. 공중에서 가속을 시작한 요격탄들은 적의 로켓을 향해 유도용 날개를 미세하게 조정하며 비행 궤적을 수정했습니다. 하늘 위 500m 상공에서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요격탄의 탄두가 적 로켓의 경로를 정확히 예측하여 파편을 뿌리자 강력한 폭발 에너지가 로켓의 화약골을 건드렸습니다. 연쇄적으로 터져나가는 화염의 꽃들이 밤하늘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열기가 지면까지 내려앉으며 박 중사의 전차 전면 유리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대부분의 로켓이 공중에서 분해되며 불타는 잔해로 변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단 한 발 궤도를 이탈한 적의 로켓 하나가 박 중사가 탄 전차 바로 옆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상병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K2 전차의 지능형 능동 방어 체계는 이미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전차 포탑 사방에 설치된 정밀 레이더가 다가오는 위협을 0.1초 만에 계산해냈습니다. 대응탄 발사기가 섬광을 내뿜으며 튀어나갔고 전차 바로 앞 10m 지점에서 로켓을 가로막아 폭파했습니다. 엄청난 충격파가 전차의 15톤 장갑을 뒤흔들었지만 내부에 있는 박 중사에게는 가벼운 진동으로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방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수 킬로미터 후방에 배치된 K9 자주포 대대가 즉각적인 보복에 나섰습니다. 사격 통제 컴퓨터는 적 방사포의 발사 원점을 이미 완벽하게 계산해낸 상태였습니다. 155mm 포신들이 일제히 각도를 높였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가 묵직한 포탄을 약실로 밀어넣는 둔탁한 금속음이 울렸습니다. 발사 명령과 함께 거대한 포성이 산맥을 뒤흔들었고 포구에서 뿜어져 나온 화염은 주변의 모든 공기를 태워버릴 듯 타올랐습니다. 적의 방사포 진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155mm 포탄들은 적의 콘크리트 엄폐물을 무의미한 부스러기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자들은 공포에 질려 지하 굴속으로 숨어들었지만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특수 관통탄들은 그들이 숨은 깊은 곳까지 찾아가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거대한 진동이 산 전체를 뒤흔들었고 한때 위협적이었던 적의 포병 전력은 이제 검은 연기와 함께 흩어진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박 중사는 다시 K2 전차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궤도가 굴러가며 진흙과 바위를 찢기는 소리가 기분 좋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전방에는 더 이상의 대규모 저항 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장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적은 자신들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비열하고도 위험한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협곡의 좁은 입구에 도달했을 때 박 중사의 다기능 디스플레이에 이상한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지면 아래에서 아주 미세한 진동과 함께 기묘한 열원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지뢰가 아니었습니다. 최소위가 조종하던 정찰 드론이 협곡 안쪽으로 더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고해상도 카메라에 잡힌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적들은 협곡 양옆의 절벽에 수톤의 폭약을 설치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아군 전차의 궤도를 노리는 매립형 고성능 폭탄들을 촘촘하게 배치해 두었습니다. 박 중사는 전 대원에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대한 전차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춰섰습니다. 고요해진 협곡 사이로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절벽 위 바위 틈에서 반짝이는 광학 렌즈의 반사광이 박 중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적의 매복조가 숨을 죽인 채 아군의 머리 위에서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중사는 김상병에게 지시했습니다. 열상 조준경을 10시 방향 상단으로 고정하라. 김상병이 조이스틱을 섬세하게 조작하자 전차의 포탑이 소리 없이 돌아갔습니다. 120mm 포신이 적의 매복 지점을 정조준했습니다. 하지만 박 중사는 사격 버튼을 누르는 대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군의 공중 지원이 도착할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구름 사이를 뚫고 5.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람의 2대가 초음 속으로 하강하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엔진 소리가 지면을 때리기도 전에 전투기에서 발사된 정밀 유도 폭탄들이 절벽 위의 매복 진지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절벽이 무너져 내렸고 아군을 노리던 자들은 자신들이 설치한 폭약과 함께 거대한 돌무더기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박 중사는 이제 안전하게 협곡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드론이 보내온 마지막 영상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무너진 절벽 아래 깊게 파인 동굴 안쪽에서 거대한 금속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까지 정보 자산에도 포착되지 않았던 정체불명의 거대 궤도 차량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적인 전차의 범주를 벗어난 마치 움직이는 요새와도 같은 기괴한 형상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동굴 입구에서 들려오는 금소금은 가히 공포스러웠습니다. 그것은 70년 전의 기술과 현대의 광기가 결합된 괴물과도 같았습니다. 거대한 강철문이 양옆으로 밀려나며 지면을 긁는 소리는 마치 거대 괴수의 포효처럼 협곡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중사는 모니터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조이스틱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일반적인 전차라고 부르기에는 지나치게 거대했습니다. 그것은 과거 소련 시절의 기술을 조잡하게 이어붙인 듯한 다포탑 전차였습니다. 세 개의 포탑이 제각각 다른 방향을 향하며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겹겹이 덧댄 강철 장갑판 위에는 붉은색 페인트로 쓴 조잡한 문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박 중사는 가쁘게 몰아쉬는 숨을 가다듬으며 팀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전대원 표적 확인. 주포는 중앙의 가장 큰 포탑을 겨냥한다. 김상병은 이미 조준 장치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K2 전차의 사격 통제 컴퓨터는 적 괴물 전차의 거대한 덩치를 순식간에 분석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화면상의 거리는 불과 1km도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적 전차의 주포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연기가 협곡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현대전의 정교함 대신 압도적인 화력의 밀도로 승부를 보려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적의 중앙 포탑에서 130mm 구경의 거대한 포탄이 불꽃을 내뿜으며 튀어나갔습니다. 포구 초속은 아군의 그것보다 느렸지만 포탄의 질량이 내뿜는 압박감은 대단했습니다. 포탄이 아군 전차의 우측 지면에 박히는 순간 거대한 흙먼지와 함께 파편들이 K2 전차의 전면 장갑을 때렸습니다. 깡하는 금소금이 내부로 전달되었지만 복합 장갑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중사는 차분하게 숫자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사격 개시. 박 중사의 낮은 목소리가 떨어지기 무섭게 김상병이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120mm 활강포에서 발사된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은 초음 속의 몇 배에 달하는 속도로 공기의 벽을 뚫고 전진했습니다. 포탄 뒤편에서 분리된 이탈피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공중에서 춤을 추었고 오직 관통자만이 적의 심장을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갔습니다. 찰나의 순간 적 전차의 전면 장갑에 아군의 탄환이 박혔습니다. 70년 전의 기술로 만들어진 두꺼운 강철판은 현대공학의 정점인 텅스텐 관통자 앞에서는
단단한 얼음판에 박히는 뜨거운 송곳과 같았습니다. 강철 장갑이 찢기며 발생한 고열의 마찰 에너지는 적 전차 내부를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관통된 구멍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백색 섬광은 적의 장갑판 내부에서 유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적의 괴물 전차는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굴러가는 궤도가 바닥의 돌들을 가루로 만들며 아군을 향해 계속해서 돌진해왔습니다. 그들의 무모함 뒤에는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는 듯 했습니다. 최소위는 상공의 무인기를 통해 적 전차의 이동 경로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박 중사님, 조심하십시오. 저 녀석의 목적은 교전이 아니라 자폭일 가능성이 큽니다. 적 전차의 하부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여론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소위의 다급한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적들은 전차 내부의 수톤의 고성능 폭약을 적재한 채 움직이는 거대한 폭탄으로 돌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저 거대한 덩어리가 아군 대열 근처에서 터진다면 아무리 강력한 장갑을 가진 K2 전차라도 무사할 수 없었습니다. 박 중사는 즉시 후진 기어를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전차 대열은 산계하며 적 전차와의 거리를 벌리기 위해 기동했습니다. 하지만 협곡의 지형은 좁았고 퇴로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박 중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김상병, 주포를 적의 하부 궤도와 구동륜 사이에 고정해라. 기동력만 뺏으면 끝이다. 김상병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조준경 너머로 적 전차의 거대한 궤도가 회전하며 진흙을 튀기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굉음이 협곡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적의 왼쪽 구동륜을 타격했습니다. 묵직한 강철 궤도가 끊어지며 마치 거대한 뱀처럼 바닥에 휘감겼습니다. 추진력을 잃은 괴물 전차는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비스듬히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동이 멈춘 상태에서도 나머지 2개의 포탑이 아군을 향해 미친 듯이 포탄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탄환들이 전차 주변의 바위를 조각냈고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박 중사는 폐쇄된 좁은 내부 공간에서 느껴지는 열기와 진동 속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70년의 시간차를 둔 두 시대의 무기 체계가 충돌하는 현장은 그 자체로 참혹한 예술과도 같았습니다. 박 중사는 아군 후방의 K9 자주포대대에 정밀 타격 요청을 보냈습니다. 좌표는 고정되었고 이제 하늘의 심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위에서 쏟아질 포탄을 기다리던 순간 박 중사의 전면 모니터에 믿기 힘든 붉은색 경고등이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의 진지 뒤편 더 깊은 산맥 너머에서 수십 개의 발사체가 고각으로 솟아오르는 것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야포가 아니었습니다. 액체 연료를 태우며 상승하는 거대한 미사일들의 불꽃이 새벽 하늘을 찢으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박 중사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기 직전 금기시되었던 무기를 꺼내 들고야 만 것입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며 정점을 찍고 낙하하기 시작한 미사일들의 끝에는 특수한 탄두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파괴보다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전자기 펄스 탄두였습니다. 만약 저 미사일들이 공중에서 폭발한다면 아군의 모든 첨단 전자장비는 순식간에 고철로 변해버릴 것이었습니다. 박 중사는 전차 내부의 모든 시스템을 수동 모드로 전환할 준비를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빛의 속도로 다가오는 보이지 않는 위협 앞에서 아군은 이제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전투를 준비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르던 적의 미사일들이 대기권의 가장자리에서 거대한 섬광을 내뿜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이 멀 정도의 강렬한 백색빛이 구름을 뚫고 지상으로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전장을 덮쳤습니다. EMP 탄두가 폭발하며 쏟아낸 강력한 전자기파는 순식간에 수만 볼트의 전압으로 아군의 첨단 장비들을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중사의 눈앞에서 선명하게 빛나던 다기능 디스플레이들이 일순간 지직거리는 노이즈를 내뿜더니 이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귀를 가득 채우던 교신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헤드셋에서는
오직 기분 나쁜 정전기 소음만이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전차 내부를 밝히던 푸른색 LED 조명들이 하나둘 꺼지며 좁은 강철 방 안은 숨막히는 고요와 어둠에 갇혔습니다. 박 중사는 자신의 심장이 흉벽을 때리는 소리를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상공에서 전장 상황을 중계하던 최소위의 드론들도 힘을 잃었습니다. 수십 대의 군집 드론들이 날개를 멈추고 마치 가을날 떨어지는 낙엽처럼 힘없이 지면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최소위는 검게 변해버린 모니터를 필사적으로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정적뿐이었습니다. 아군의 눈과 귀가 되어주던 모든 인공위성과 통신망이 마비된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육군은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수없이 훈련해왔습니다. 박 중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차 내부의 비상용 수동 전환 레버를 힘껏 당겼습니다.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K2 전차의 시스템이 아날로그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전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계식 장치들이 박 중사의 손길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상병, 수동광학 조준경으로 전환해라. 목이 터져라 외치는 박 중사의 목소리가 전차 안을 울렸습니다. 김상병은 전기가 끊긴 전자식 조준경 대신 차가운 금속 질감의 수동 잠망경에 눈을 밀착했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이제 흑백의 열상 화면이 아니었습니다. 먼지와 화약 연기가 자욱한 거칠고 투박한 실제의 전장이었습니다. 적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통신이 두절되고 첨단 무기들이 마비되었다고 판단한 적의 보병 수백 명이 산등성이를 타고 파도처럼 밀려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RPG 3분 대전차 로켓과 구식 자동 소총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자기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장 원시적이고 아날로그적인 무기들이 이제 역설적으로 아군의 목을 죄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 중사는 수동 핸들을 미친 듯이 돌렸습니다. 수십 톤에 달하는 포탑이 박 중사의 근육이 내는 힘에 의지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기름때 묻은 금속 기어들이 맞물리며 내는 불쾌한 마찰음이 고막을 긁었습니다. 김상병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려 눈을 찔렀지만 그는 눈을 깜빡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렌즈 속에 들어온 적 보병들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일렁였습니다. 그때 전차 상부 해치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중사는 직접 밖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기계의 보조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눈과 감각으로 전장을 읽어야 했습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화약 냄새와 타버린 전선의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박 중사는 전차에 장착된 K6 중기관총의 장전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철컥하는 쇠소리가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깨웠습니다. 적의 선두 그룹이 불과 80m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일그러진 표정과 광기에 찬 눈빛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였습니다. 한 명의 적군이 무릎을 꿇고 RPG 로켓을 어깨에 올리는 찰나 박 중사의 손가락이 중기관총의 방아쇠를 움켜쥐었습니다. 12.7mm 대구경 탄환들이 총구를 떠나 불꽃을 뿜으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지면을 타격하는 탄환들은 흙먼지를 분수처럼 일으켰고 적들의 돌진을 강제로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적의 숫자는 너무 많았습니다. 오른쪽 협곡 너머에서도 왼쪽 바위 틈에서도 끊임없이 적들이 솟아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원군은 언제 올지 알 수 없었고 통신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직 3명의 승무원만이 이 거대한 강철 상자 안에서 수백 명의 적과 맞서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김상병은 주포의 발사 레버를 수동으로 조작했습니다. 120mm 포탄이 약실로 밀려 들어가는 묵직한 소리가 전차를 울렸습니다. 발사! 박 중사의 명령과 동시에 주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근거리에서 폭발한 유탄의 파편들이 적들의 진영을 조각냈지만 적들은 마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기계처럼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박 중사의 고막을 찢는 듯한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아군 전차의 측면에 적의 로켓탄이 명중한 것입니다. 비록 장갑을 뚫지는 못했지만 그 충격으로 전차가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박 중사는 포탑 밖으로 튕겨나갈 뻔한 몸을 간신히 추슬렀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이명이 들려왔지만 그는 다시 기관총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기이한 진동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면이 일정한 박자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의 보병들이 내는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거대하고 더 위협적인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 중사는 떨리는 손으로 망원경을 들었습니다. 먼지 구름 너머로 보인 것은 충격적이게도 아까 무력화시켰던 괴물, 전차의 등 뒤에서 나타난 또 다른 거대 병기들의 실루엣이었습니다. 적들은 EMP 공격으로 아군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숨겨두었던 구식, 기갑 부대 전체를 전선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T-55 전차들이 궤도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강철 장막이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박 중사는 자신의 전차에 남은 포탄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고작 9발이었습니다. 9발의 포탄으로 수십 대의 전차와 수백 명의 보병을 막아내야 하는 사실상의 최후 결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중사는 김상병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박 중사는 다시 해치 밖으로 몸을 내밀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사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군 전차 부대 뒤쪽의 하늘에서 무언가 기묘한 빛의 줄기가 소리 없이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포탄도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며 소리 없이 낙하하던 은빛 화살들은 대한민국이 극비리에 준비해온 고고도 대방호 통신 중계기였습니다. 적들의 EMP 공격에 대비하여 특수 제작된 두꺼운 납과 탄소, 섬유의 이중 장갑을 두른 이 장치들은 낙하산도 없이 대기를 가르며 지상으로 꽂혔습니다. 지면에 닿기 직전 역추진 로켓을 내뿜으며 부드럽게 안착한 그들은 마비되었던 아군의 신경망을 단 몇 초 만에 다시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중사의 눈앞에서 암전되었던 디스플레이가 마치 마법처럼 다시 푸른 빛을 내뿜으며 깨어났습니다. 지직거리던 노이즈가 사라지고 최소위의 긴박하지만 차분한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박 중사님, 시스템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전차의 데이터 링크가 다시 가동됩니다. 타격 좌표 전송합니다. 그 목소리는 지옥의 문턱에서 들려온 구원의 복음과도 같았습니다. 암흑에 갇혔던 K2 전차의 눈이 다시금 번뜩였습니다. 인공지능 사격 통제 장치는 단 0.2초 만에 전방의 T-55 전차 수십 대를 각각의 개별 표적으로 분리하여 할당했습니다. 박 중사는 수동 핸들에서 손을 떼고 다시 조이스틱을 잡았습니다. 기계의 차가운 진동이 손끝을 타고 전해지며 전차와 자신이 하나가 되는 듯한 감각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김상병, 헌터킬러 모드 가동해라. 박 중사의 명령에 김상병의 손가락이 춤을 추듯 버튼을 눌렀습니다. K2 전차의 주포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반응 속도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적 전차가 포신을 돌리기도 전에 아군의 120mm 포탄은 이미 약실을 떠나 공중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초속 1750m로 비행하는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의 궤적은 밤하늘에 그어진 날카로운 레이저 선과 같았습니다. 적 전차의 두꺼운 전면, 장갑은 현대공학의 정점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한 대, 두 대, 그리고 세 대. 연이어 터져나가는 적 기갑 전력의 화염은 협곡을 붉은 피의 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이 쏜 EMP 탄두가 오히려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는 등대가 되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최후가 그들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 위 구름을 찢고 거대한 엔진음이 들려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신이라 불리는 F-35A 스텔스 전투기 편대가 무장창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떨어진 정밀 유도 폭탄들은 적의 구식 전차 대열 중앙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으며 지면이 통째로 뒤집혔고 70년 전의 고철 덩어리들은 흔적도 없이 분해되어 사라졌습니다. 화약 냄새와 뜨거운 열기가 해치를 통해 박 중사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적의 보병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소위가 다시 가동시킨 지능형 드론들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공중에서 쏟아지는 소구경 정밀 탄환들은
오직 무장한 적들만을 골라 무력화시켰습니다. 박중사는 전차를 전진시키며 눈앞의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압도적인 문명과 원시적인 폭력의 충돌에 가까웠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멈춰섰던 적의 거대 괴물 전차도 결국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아군 K9 자주포 대대가 쏜 사거리 연장탄 3발이 그 거구의 정중앙을 직격했습니다. 수톤의 고성능 폭약을 가득 싣고 있던 그 전차는 지름 100m가 넘는 거대한 화구로 변하며 주변의 모든 지형을 바꿔놓았습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박중사의 전차를 뒤흔들었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전방을 주시했습니다. 새벽 5시 50분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욱했던 화양 연기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참혹했던 전장을 비추며 서서히 어둠을 걷어냈습니다. 한때 위협적이었던 적의 전선은 이제 조용히 타오르는 불꽃과 검은 연기만이 남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박중사는 해치를 열고 밖으로 완전히 몸을 내밀었습니다. 시원한 새벽바람이 땀에 젖은 얼굴을 씻겨주었습니다. 박중사는 전차 상단에 부착된 태극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검게 그을린 깃발이 바람을 타고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 아래 서 있는 김상병과 최소위 그리고 수많은 이름 모를 용사들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갈고 닦은 기술의 차이는 단순히 무기의 성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이들을 지키겠다는 간절한 의지와 다시는 이 땅에 아픔을 남기지 않겠다는 민족의 결의가 만들어낸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전투는 끝났습니다. 적의 주력 부대는 완전히 와해되었고 전선은 이제 대한민국 육군의 통제하에 놓였습니다. 박중사는 무전기를 들고 나직하게 보고했습니다. 여기는 독수리 하나. 현재 위치 전 방어선 확보 완료. 적의 저항은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의 보고가 끝나자마자 멀리 후방에서부터 수많은 아군 전차들의 승전, 고동 소리가 산맥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지평선 너머에서 솟아오르는 태양은 평화를 되찾은 한반도의 산천을 찬란하게 비추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낡은 증오의 유물들이 발붙일 곳은 없었습니다. 박중사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계급장을 매만지며 조국의 품에 안겨 잠든 동료들을 기리는 묵념을 올렸습니다. 가장 압도적인 힘으로 일궈낸 가장 완벽한 평화의 아침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